비정규직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은행 직원 4명에게 어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은행 정규직 직원들이 협력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을 낳은 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최정상급 가수가 총출동해 무더운 여름밤을 포크 음악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축제 현장을 연결합니다. 삼선의 김관용 경북지사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요즘 경상북도의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부터 중학교 야구부 학생을 볼보이로 쓰고 있는데 열정 페이를 넘어선 노동 착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선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요즘 경상북도의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집권 말기 예외 없이 찾아오는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사 옆에 마련된 대외 통상 교류관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 교류관은 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 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개관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경상북도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운영 계획이나 관리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근 감사원이 지적했고 이제서야 담당 부서가 정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을 떠맡기 싫어 서로 미루다 적발됐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갑자기 이제 조정 과정에서 우리 쪽이 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가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기 인사를 단행하려 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꾸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단체장이 경상북도의 인사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공무원과 같은 정기적 이동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해서 하여튼 무거운 점에 여러 사람이 좀 있네요. 보통 로드맵이 좀 빨리 떠야 일정대로 진행되는데 그게 아직 안 떴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지난 대선 출마에서 고배를 마신 김 지사가 도정을 움직일 동력이 줄어든 것인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긴 것인지 철옹성 같았던 도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비정규직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은행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정규직 직원이 협력사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대구은행 청원경찰이었던 A씨는 정규직 행원에 이른바 갑질 행사에 못 이겨 지난 5월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본점 로비 근무 중 A씨가 휴대폰만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업체 담당 행원이 용역업체에 항의했고 용역업체 상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은행 직원도 나가는데 앞에 경비원이 인사도 안 하냐. 지 그냥 핸드폰 보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업점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원경찰은 오래 서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행원들이 눈치를 줘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3시간 정도 서 있다가 이제 잠시 10분이라도 이제 쉬려고 손님이 왔다고 이제 안에 앉아있고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한 청원경찰은 행원에 잔심부름까지 했다는 동료의 고백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10,000원 주면서 스타킹 좀 사주세요 이랬대요. 사주고 나니까 요즘은 잔돈은 됐어요. 고객 커피 대접에서 은행 자동화기기 출납 등 행원 이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까지 맡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을 상대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1년에 한두 명씩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불이익이 두려워 불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희롱 사건 피해자인 파견직 여성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준다는 희망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 측은 행원 갑질 때문에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관련해 인사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고 근무 시간에 오랫동안 휴대폰을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드의 연내 완전 배치는 일단 불가능해졌지만 성주 지역 일부 주민들과 종교단체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건 사실상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수순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이를 비롯한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정부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전 정부가 불법적으로 연 사드 배치를 정식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평가 대신 원점에서 시작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한 뒤 주민 설명회와 사업 공고, 토지 수용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요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토대로 사드 기지 보안 공사를 비롯해 연료 공급, 주둔 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했습니다. 배치도 평가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는 게 아니고 기정사실화가 있고 또 지금 사드 장비가 돌아가고 있고 소음이 일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에 관련해서만큼은 점수는 빵점입니다. 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 주민 대표들이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프로야구의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볼보이와 배트걸인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부터 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볼보이로 쓰고 있는데 노동 착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 파크. 절정의 폭염 속에서 유니폼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파울볼을 줍거나 선수들이 타격하고 난 방망이와 보호대를 재빨리 치웁니다. 심판에게 수시로 공을 건네고 더위에 지친 심판에게 얼음과 수건도 제공합니다. 대구 모 중학교 야구부 1학년들로 삼성의 홈경기 때 볼보이와 배트보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 홈구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올 시즌부터 해당 중학교와 임금 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투입했는데 정작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없습니다. 삼성은 한 경기당 5명씩 투입되는 볼보이의 일당을 5만 원으로 책정해 매달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중학교에는 시즌이 끝난 뒤 지급하기로 해 지금까지 볼보이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학교가 이 돈을 동계훈련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구경하는 것도 좀 큰 공부니까. 네, 그래서 그 장쌤이 이제 좋은 취지다 이래갖고 이제 그때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발전기금 받은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동계훈련 때 쓰려고. 그런데 훈련은 주로 경기에 나서는 2, 3학년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1학년들은 시즌 내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때도 학부모들이 조를 짜서 자가용으로 태워주고 포항 경기까지 일부 찾아가야 해 학부모들의 고통도 큽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돈 대신 경험으로 주겠다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넘어 노동 착취 논란은 이미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그 총 금액은 전체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1학년들이 계속하면 1학년들이 따로 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큰 경기에서 선수들을 보며 꿈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13살 소년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우성진입니다. 김광석을 낳은 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최정상급 가수가 총출동해 무더운 여름밤을 포크 음악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축제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양관희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나와 있습니다. 폭염의 열기는 밤이 되면서 바람이 불어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음악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가족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에 개막식이 진행됐고요. 지금은 가수 조덕배 씨가 하모니카와 아코디언의 선율과 함께 대구의 한여름밤을 포크 음악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장기하와 얼굴들과 강산혜 씨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더 돋울 예정입니다. 이번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세대 지역 이념 갈등 해소란 슬로건을 내걸고 모레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둘째 날인 내일은 자전거 탄 풍경과 유리상자, 김창완 밴드가, 마지막 날인 모레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권이나 장미 여관 등이 축제 열기를 이어갑니다. 또 김종락, 이성원, 김강주 등 전국 인디 언더그라운드 포크 가수들도 이번 축제에 함께해 여러 색깔의 포크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오롱 야외 음악당을 비롯해 김광석 콘서트홀과 수성못, 동성로, 서문시장 등 5곳의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포크송 경연대회가 열려 실력파 가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포크 페스티벌은 45만 명이 관람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층 다양해진 출연진으로 대구의 한여름밤을 다양한 포크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한 포항 국제불빛축제도 어제 개막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공식 행사인 국제불꽃쇼가 형산강에서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이번 축제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제 개막한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오늘과 폐막일인 일요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밤 9시부터 10분간 공포와 로맨스를 배경음악으로 데일리 뮤직 불꽃쇼가 열리고 토요일에는 무대를 형산강 체육공원으로 옮겨 공식 행사를 갖습니다. 슈퍼볼과 월드컵 등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은 미국과 스페인, 우리나라 한화 등 3국의 국제 불꽃쇼가 은은한 포스코 야경을 배경으로 수백만 관람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안내합니다. 3개국 최고 수준의 연화팀이 국제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1시간 동안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영일만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데일리 뮤직 불꽃쇼로 갈증이 풀리지 않은 시민들은 국제 불꽃쇼에 기대가 큽니다. 포항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갖고 있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제 공연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포항이 배경인 설화, 연호랑 새우녀를 주제로 100톤이 넘는 대형 크레인을 동원한 공중 퍼포먼스가 압권입니다. 야외 공연이고 불꽃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평소에 보실 수 없었던 어떤 스펙터클한 미디어라든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월드 DJ 페스티벌과 해외 자매도시 문화 공연, 열기구 체험 등 부대 행사도 찾아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대구 치맥에 버금가는 피대기 맥주 축제와 포항 맛 락 페스티벌 등이 마련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에서 개최되는 이 국제 불빛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우리 환동해권에 있어서 제일 가는 불빛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뽑힌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내일 밤 포항의 지축을 흔들어 잠 못 드는 밤에 빠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숙준 기자입니다. 안동댐 물고기 폐사 원인 가운데 어류 질병 관련 1차 조사를 맡은 경북어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정밀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인데 잉어와 붕어에서 주로 발병하는 잉어 봄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센터 측은 전했습니다. 잉어 봄바이러스는 양식장에서 발병할 경우 살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전염성이 강한 일종 어류 전염병입니다. 앞서 대구환경청의 민관 합동조사단 토의에서도 주로 붕어 성체만 폐사한 점을 들어 질병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이 많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주로 폐사했고 또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단일 어종이어서 단일 어종에게 찾아온 물고기 질병일 가능성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최종 조사 결과에서 잉어 봄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안동댐 등 낙동강 수계에 대한 방역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사 편의상 이번 조사는 폐사한 물고기가 아니라 안동댐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다시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되더라도 폐사의 원인으로 결론 짓는 것을 놓고는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와 서울시가 도시 재생에 서로 협력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대구시청에서 대구-서울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발굴,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제안, 직원 상호 교류 근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곡경찰서는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한 혐의로 4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쯤 칠곡군의 한 마트 앞에서 43살 B씨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세워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2km가량을 추격해 고속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5개 나라 해외 대표단과 다문화 가정, 지역 유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경상북도 국제교류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 유학생이 참가하는 경북 골든벨과 민속무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84년부터 15개 나라 23개 단체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우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대구 경북이 평소보다 덥고 가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이 22.1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우량은 187.5mm로 평년의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다음 달에는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9일 동구의 한 가금 상인의 간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내린 해당 농장 반경 10km 안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해제했습니다. 대구시는 AI가 발생한 뒤 관리기간 30일이 지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추가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대구시가 시행한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업종 구조 고도화 사업과 병행해 오는 2023년까지 도로 개설과 주차타워 건립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지원시설과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돼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지구 등 5개 지구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최우수 농산물 수출 생산단지 18곳 가운데 상주시가 5곳을 차지하면서 농산물 수출 메카임을 입증했습니다. 선정된 최우수 생산단지는 상주 외서농협의 배수출단지, 서상주 농협의 포도수출단지, 복숭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5곳입니다. 최우수 농산물 수출 생산단지는 농림부 지정 전국 150개 단지 가운데 수출 실적과 품질 안정성 등으로 선정해 1년간 수출 물류비의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7월 28일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